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복지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복지 연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의 연계 운영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의 연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다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학습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계획은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교육복지는 학습의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과정과 연계를 할 때 근간이 되는 것은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특성을 기술한 문장이죠.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곧 과업이 되고 과업을 달성하는 행위가 곧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하는 방법은 수업과 연계, 학교 행사와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의 교육과정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교육복지 사업은 정규 수업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들도 함께 섞어서 운영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복지 담당 인력, 지역사회 전문가 이외에 교사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네 가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연계란 교육복지 사업의 운영체계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자 중심,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복지 연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먼저 수업과 연계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 4학년 성취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업과 연계하는 방법은 특정한 교육복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사회적 편견,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누구나 함께 협력하며 지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과 연계됩니다. 화면에 제시된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사회, 도덕, 체육 등은 모두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통합 수업이 가능한 성취 기준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5, 6학년군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국어, 사회, 도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에서 자주적인 삶에 대한 자세를 길러주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복지 관련 문제를 연계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 기준 690506을 보면
이를 통하여 내면화하는 단계까지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업과 연계한 방법입니다. 기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과 연계한다면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데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우리 학교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도덕과와 연계해서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면 교육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을 해결하는 내용의 도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업과 연계한 재구성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 목표나 교육 중점을 달성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수업 내용을 학교 교육 목표나 교육 중점 또는 특색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학습 주제와 교과 간 교육과정의 관련 주제 내용을 설정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설정된 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연계하여 분석하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교육활동 운영의 방침, 차시별 운영계획, 교육활동 운영 및 지도상의 유의점,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교사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5단계에서는 평가 내용 및 방법, 수행평가 루브릭, 평가상의 유의점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재구성의 절차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수업과 연계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이 관심이나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팬시하고 좀 흥미로운 주제로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령 보시는 바와 같이 참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라고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참된 아름다움과 연계된 성취 기준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도덕과 체육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성취 기준을 연계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수업과 연계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1에서는 참된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아보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활동 2에서는 참된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탐구하는데 이것은 이제 흔히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연계된 상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활동 3에서는 자신의 그 문제를 되돌아보고 학급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모습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학교 행사와 관련된 연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계 사례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는 상당히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직접 보고 느껴요라는 주제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활동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견학 프로그램이 이제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교 행사와의 연계를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어떤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내용, 지도 요소 내지는 교육 활동 내용 그 자체는 어떤 대상 학년의 성취 기준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보고 체험하는 활동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뭐 운영 내용이나 방법은 생략하더라도 뭐 목표 정도로 제시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문화적 소외 학생들한테 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없애고 배려심 및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준다. 두 번째, 교사와 대화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 학교 적응력 및 사회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세 번째, 5학년 사회과 교과와 연계하여 조선의 역사가 이루어진 궁궐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정도로 해서 목표를 제시해서 이 목표 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성취 기준을 연계해서 학교 행사를 치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교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여기서는 이제 독서는 내 친구다라고 해서 역시 친근감 있는 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목표라든지 활동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목표를 사례로 제시했으니까 여기서는 운영 내용이나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교육복지 학생 중에서 독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담임 교사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체 뭐 한 10차시 정도로 한다고 보면 상호 관련성이 있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화된 독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독후 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에 대한 자신감까지 길러주는 것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 활동에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교과 내용과 연계된 어떤 그 보충이나 심화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그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모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이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4개의 영역별로 교육복지와 관련된 시간 배당을 이제 예시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 적응, 창의 주제 활동 뭐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복지와 연계해서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는 그 예술체육 관련 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교육복지 학생들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도 교육복지와 관련된 탐구 동아리, 그러니까 교육복지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성격의 탐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같이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활동인데 여기에는 이웃돕기 활동이라든지 캠페인 활동 등 뭐 여러 가지 편견을 극복하는 활동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복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활동에서는 이제 교육복지 학생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인식이라든지 자신의 그 진로 탐색,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인물에 대한 롤 모델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가 진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면 상당히 좋은 교육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봉사 활동 중심의 그 나눔 활동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1차 시부터 이제 9차 시까지 봉사 활동 중심의 나눔 활동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학년 교사들의 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먼저 얻고 학년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해야 되는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정해진 다음에는 이 주제를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각 활동에 대한 그 학급별 희망학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활동의 희망을 고려해서 활동을 조정하고 교사별 활동팀을 분담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지역사회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학급별로 팀을 이제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년 활동팀 명단을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제 이제 활동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주로 2차 시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이어지는 차시는 그런 활동이 이제 실천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유관기능과 재능 소유의 어떤 학부모, 교육기부를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램에 국한받지 않고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학년의 수준을 고려하고 교육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성취기준이 되겠죠. 성취기준을 보충 심화하는 내용으로 편성해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그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인적 자원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나 어떤 공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시설에 대한 거, 내지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그런 연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 내지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의